188페이지인데 그거 4번 전에 한 해지 그죠? 그게 뭐냐면 175페이지. 그렇죠? 175페이지 하고 188로 연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순서예요. 자, 그러면은 자, 175페이지 펴서요. 자, 먼저 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다. 항상 제가 이제 도로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도로부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부지다. 제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특정한 지역을 내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여기 연산동 주변에. 자, 땅이 4개가 나옵니다. 4개. 이쪽이 지목이 전이고, 이쪽이 지목이 답이고, 이쪽이 과손이고, 이쪽이 지목이 이렇게 대라고 합시다.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로 묶였습니다. 즉 무슨 부지죠? 도로부지 묶였어요. 그러면 이 안쪽은 앞으로 뭐가 될 부지예요? 도로가 될 땅이죠. 건축 행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죠? 그 원칙이 뭐냐? 1. 건축 등 모든 것들이 금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거기 175페이지 7번에 쌍가로 1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그러면 자, 건축 금지인데 요 부분을 자, 요 전 부분을 1번이고 답 부분을 2번, 과손 부분을 3번, 대 부분을 4번이라고 한다면 1위건, 그죠? 2건, 3위건, 4위건 전부 다 건축 금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2번, 3번은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지목이 대인 얘만 건축이 금지입니다. 얘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답과에서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왜요? 왜 X예요? 나를 보고 얘기해. 밑에 보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자, 전답과 지목이 대가 아닌 꼭 굳이 여기서는 전답까지만은 도로부지로 묶이지 않아도 원래부터 건물을 못 짓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죠? 도로부지도 묶이든 묶이지 말든. 그러니까 해당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지목이 되는 도로부지로 묶이지 않았다면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묶이는 바람에 지금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굽니까? 지목이 대란 얘기죠. 자, 출발점이 뭐죠? 지목이 대. 이 출발점이게. 여기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에서 다 되지? 다 되지. 예외. 가능하다 그 말이지, 그죠? 예, 가능한 겁니다. 어떨 때 건축행위 등등이 가능하냐? 첫 번째. 자,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먼저 해야 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자, NG 수립하죠. 찝찝하네. 자, 3개월 내에 수립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실효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배울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도시군계획 시설부도 묶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은 내 땅 위에, 내 건물 위에,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주택은 그대로 있는데, 빨간 줄만 짝짝짝 도로 부지로 있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그죠? 자, 빨리 사업을 하면 더 좋은데, 사업도 안 해. 그러니까 그 토지를, 그 건물을 내어놔도 잘 안 팔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현재 침해를 당하겠죠. 그죠? 침해당한다고 손실보상을 국가에서 해줍니까? 안 해줘요. 방법은 뭐냐? 안 하면 기다리면 돼.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은 그 빨간 줄은 사라집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지나가면은 그 기간 다음날 실효돼요.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없어져요. 몇 년? 따라요. 20년. 20년만 참으면 돼. 20년 지나면 쥐가 알아서 다음날 빨간 줄 없어져요. 뭐 10년? 20년, 20년.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실효 규정이 몇 년? 20년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실효된다는 말은 무조건 틀리겠죠. 그죠? 틀리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6개월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년 6개월이 지나도, 2년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려 온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요. 2년이 지나도록, 아시겠죠? 2년 내에, 뭐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할 매미 있다 없다? 없다. 현재 그 땅을 지금 놀리고 있다 그 말이죠. 놀리고 있다. 두 번째, 이거는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1, 2, 3, 4 하지 마세요. 바로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저를 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년 내든, 2년 내면은 3개월 내도 포함되는 거니까 하필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1단계에 없는 겁니다. 그럼 최소 몇 년은 놀고 있다? 3년. 2단계에 4년 차에 있는 게 가장 빠른 거죠. 3년이죠. 만약에 5년 차, 6년 차 있다면 그럴수록 3년, 4년, 5년 현재 땅을 현재 놀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죠? 자, 이러한 단어 때문이라도 조금 전에 도시군계 시설 사업을 먼저 해야 됨이 나오잖아 벌써. 요걸 먼저 했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현재요. 그래서 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요걸 해야 맞는 겁니다. 요럴 때 땅을 놀리고 있잖아요. 누가? 이 땅이. 그러면 사업하기 전이니까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일정 부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허가받아서.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 허가받아 다음에 행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번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 뭐냐? 일명 가건물인데 이것은 일단은 내용은 생략. 건축법 시간에 일단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나중에 건축법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와서 3월달 이후에 이거 할 때는 이제 좀 이해될 겁니다. 모든 용어가 건축법 용어입니다. 지금 또 건축법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틀만 잡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공작물. 다 건축법 용어입니다. 공작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현대 대지 위에 건축물이 현재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설치하겠죠. 그런데 건축물이 주택이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뭐냐면 개축. 재축할 수 있는. 개축, 재축.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개축은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철거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기존 규모 이내까지 했을 때 개축이고요. 개축은 자연재해로 멸실했을 경우에 기존 규모까지 건축할 때 그건 재축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나중에 건축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요 내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밑에 A, B, C에 나오죠. 그죠? 예. 요것이 가공개제. 따라요. 가공개제. 가공개제.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 예정일 3월 전에, 얼마 전에? 3월 전에 토지 소유자한테 요거 두 가지를 철거하라고 첫 번째 원상 회복하라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 누가 철거하죠? 소유자가 자기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이제 원상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때에 나중에 이때 전에 원상 회복하겠다는 걸 다 전제하에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가서 대신 집행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 대집행이에요. 항상 원상 회복 명령 다음에는 두 가지 행정 대집행이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행정청 한꺼번에 수십 명 하기 때문에 인건비 따지면 엄청 나옵니다. 가능하면 말 듣는 게 좋습니다. 예. 그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얘는요 설치 이후 3월 전에 원상 회복하고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받습니다. 근데 개축과 재축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잖아요. 토지와 건축물 모두 보상을 받겠죠. 예.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요것이 뭐냐? 바로 176페이지에 있는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예. 자, 요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게. 그 왜 하느냐? 바로 188페이지 있죠. 8페이지.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겁니다. 얘가 이해가 돼야 얘가 이해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를 또 모르면은 매수 청구가 왜 그렇지? 그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나와도 뭐 요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로. 예, 아직까지 뭐. 그리고 이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한 문제 분량은 아니고 5개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지문 있죠? 예, 그 정도 지문 나오는 것이지 한 문제 분량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그죠? 건축행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 줄 때문에 지금 못하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뭐요? 그죠? 매수 청구입니다. 뭐야? 똑같이 도로부지예요, 도로부지. 얘는 이제 개발행위고 얘는 뭐요? 매수 청구다 그 얘기죠. 여러분 책에 1번에 매수 청구 제도에 재정 취지해놓고 보충학생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서설을 얘기한 건데 간단히 요약합니다. 저를 보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 땅 위에 아니 내 건물 위에 빨간 줄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즉 내가 아무리 이거를 팔려 그래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살 사람이 여기 어떤 행위하고 싶어도 빨간 줄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침해를 당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하게 됩니다. 이거 넘어가지 않냐 그 얘기지. 그때 헌재 판결이 뭐냐? 판결이 뭐냐? 그러면 이 제도가 법률상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어차피 너 그 땅을 팔려면 그 건물을 팔려면 안 팔리니까 그럼 부산시에 가서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매수 청구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때 헌재에 헌법 소원 안 했다면 이거 없는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와. 아시겠죠? 12문제 중에 한 문제가 여기에 배정될 정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에 매수 청구해서 매수한 꼴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왠지 압니까? 형성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에 불과해요. 형성권, 달러빚을 지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청구권은 청구할 뿐이에요. 청구할 뿐이고, 청구했는데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지자체 돈 남아도록 합니까? 항상 모자라. 있어도 모자라는 거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또 생긴 건데 그건 다음에 할 건데 하여튼 내용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190페이지 그렇죠? 이제 2번부터가 법률 내용입니다. 2번 191 192페이지 193페이지 있죠? 3페이지 동그라미 2번까지입니다. 3번 이하는 다음에 할 겁니다. 별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된 다음 해야 돼요. 먼저 하기 전에 192페이지 쌍가로 5번 실효 규정 몇 년? 몇 년? 20년. 20년 되는 그날 다음 날 따라합시다. 항상 실효는 다음 날이다. 저를 보세요. 만약 20년이잖아요. 그 20년 되는 날, 그거는 그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이니까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이 돼야 끝나는 거잖아요. 항상 실효는 언제라고요? 다음 날. 그리고 실효가 되면 꼭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시. 고시는 뭐죠? 실효가 되면 그 지역 주민은 실효가 된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시함으로써 관보나 공고에 고시함으로써 실효된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효 고시는 의무적이에요.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무조건 실효가 되면 항상 따라 붙는다. 뭐가? 고시.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실효 고시. 마지막 줄 실효가 되면 실효가 되었다고 고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거기까지 저를 봐요. 제가 책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제가 칠판에 판사할 건데 정리할 겁니다. 책은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판사하는 내용 중에 여기 있는 내용 100%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은 삼서를 할 때도 항상 할 때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 틀리게 하면 헷갈리잖아. 저 위치가 저기 아닌데 왜 저기다 썼지?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이 일관성있게 할 거니까 요거를 정리하시고 요게 정리가 되면 요걸 보면서 책을 보시면 똑같이 이해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자, 도시, 군, 계획, 시설로 일단은 아까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자, 실효 규정 몇 년이라고요? 몇 년? 20년. 자, 20년 되는 그날 다음 날.
자, 볼펜 놓으세요. 어차피 이거 안 줄 거니까 놓으시고 듣고 설명할 때 필기했다가 물어보면은 몰라.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 봐요. 만약에 설명 중에 판소한 거 보인다. 필기한다. 확 쥐어버릴 거예요. 자, 시료가 되면 뭐가 따라가요? 고시. 그런데 자, 시료 규정은 20년이지만은 자, 반딱. 자, 몇 년? 10년. 10년이 되도록 사업이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집행. 몇 년? 10년. 이럴 때 반 딱 됐는데 10년 됐는데도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야. 10년만 더 참을까 하다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땅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요때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목이 뭐만? 그렇지. 그 대만. 이거 나오잖아요. 대만. 그죠? 딴 거 못 삽니다. 바로 여기 지목이 대자가 빠지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렇죠? 예. 지목이 대에서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여보세요. 실시 계획이 현재 인가 중이라면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시 계획이 인가 중이라는 얘기는 현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인가만 떨어지면 고시하고 공사 착수인데 어떻게 매수 청구하냐고. 자, 요거를 보더라도 도시군계시설 사업을 먼저 공부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 실시계획 인가 중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X. 뭘 할 수 없다?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럴 때 그러면 매수 청구할 때에 지목이 대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목이 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뭐도 포함돼요? 건축물. 나가선 정착물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매수 청구할 때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냐 그 얘기죠.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첫 번째 원칙. 특왕,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즉 부산시장에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두 명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시행자가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도 할 수가 있고 도로 등등의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설치관리 의무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을 때. 아시겠죠? 그런데 설치는 A가 하고 관리는 B가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설치 의무자입니다. 같을 때는 그냥 같은 거니까 한 게 없고 설치는 A가 하고 관리는 B가 한다 그럴 때는 누구예요? 관리가 아니라 설치 의무자에게 할 수 있다. 얘가 바로 뭐냐? 매수 의무자다. 매수 의무자. 얘네들이 매수 청구한 사람에게 여기에게 뭐 한다고요? 매수 가격을 제시합니다. 물론 국토법을 하겠죠. 근데 국토법은요 보상법이 아니고요. 보상법인 공치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국토법에서 보상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표현이 국토법이 먼저이지만 국토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없죠. 공치법을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법률 순서는 국토법이 먼저입니다. 근데 먼저이지만 없으니까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공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공치법인, 좀 공기업이잖아요. 공치법인 보상법으로 평당, 면적당, 보상가 얼마인지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정했으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 법 안에 가잖아요. 가면 뭐 감정평가업자가 뭐 몇 명 이상 다 나옵니다. 이제 법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 가격이 3억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원칙 물어볼게요. 현금 받고 싶어요? 현찰 받고 싶어요? 현찰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3억이면 누구나 현금을 받고 싶겠죠. 일반적으로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줄여가지고 채권 줄인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최대 10년이죠. 채권을 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땅이면은요, 보통 나이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땅이 있겠습니까? 보통 7, 80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뭐 10년 더 살지 뭐. 어떡하려 그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달라 하는 경우는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 채권 줘. 이거 뭐요? 바로 미쳤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채권 할 소리 안 해요. 하지만 현금 받으면은 분명히 뺏길 걸 알거든.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3억, 누구는 5억, 뭐 8억, 통장 들어온 순간 하루도 안 걸려. 바로 그냥 서울에서 편 내려옵니다. 누가 내려? 큰 며느리. 이건 뭐 명절 때 코뼈 안 보인 것이 그날은 더 선글라스 끼고 양손 먹게 하고 아버님 온다니까. 와가지고 돈도 다 끌어가. 또 하필 그때만 아들내미가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돼가. 그러면 한 2억 뛰갑니다. 그러면 돈 냄새 맡은 며느리들은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거리가 안 중요해요. 그냥 바로 보내놨습니다. 둘째 며느리,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왔어요. 그것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왔는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채권 받는 게 짱이라 그냥 짱. 까짓거. 그래서 채권 받아가지고 10년짜리 해. 나 죽으면 상속 줄게. 잘해라. 그럼 10년 동안 잘한다니까. 이거는 머리 쓰는 겁니다. 잘해라. 용돈 부족하다. 그럼 안 주면은 채권. 그러면 용돈 부족 옵니다. 아시겠죠? 온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뭐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한마디로 도레미 쳤을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땅을 지금 놀리고 있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있죠? 얘는요, 3천만 원. 얼마? 3천만 원 초과시. 초과 부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채권 지급입니다. 얼마는 현금 준다. 현금 준다. 왜 100% 다 채권 유지? 굳이 3천만 원 현금을 줄까요? 왜? 따라요. 줬다가 뺏으려고. 줬다가 뭐 하려고요? 뺏으려고. 어떻게 뺏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채권 다 주니까 나 돈 없어 그럴까 봐. 3천이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3천은 무조건 뭐라고요? 현금 주고 초과 부분만 채권입니다. 1억이면 3천은 현금 주고 7천은 세금하고. 세금으로 다시 말하면 7천은 채권으로. 세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10억이면 10억. 3천은 현금 주고 9억 7천은 채권으로. 100억이면 100억 3천은 현금 주고 나머지는 채권 주고. 뭐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 나머지는 채권 주고 한 거죠. 아시겠지 그죠? 이거 3천
당했죠? 기다려 또 올 거야.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기 채권. 그런데 채권 발행은요. 여기 채권 발행은 매수 의무자가 해가지고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군기시설 채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 여러 번 나옵니다. 채권은 항상 행정청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누굽니까? 지자체가. 그럼 이 중에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자, 얘가 발행하는 겁니까? 나머지 발행 못해요. 아시겠죠? 얘가 채권을 발행한다. 한마디로 누굽니까? 지자체가 발행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상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권 발행한다. 그래서 이 매수 가격은 무슨 법? 공치법이고요. 채권은 무슨 법?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 가공채지 잘 바꿔내요 시험에. 따라합니다. 가공채지. 지금 7명이 안 하고 있어요. 저 뒤에 여기 봐요. 자, 가공채지. 매수 가격은 공치법, 채권은 지방재정법. 물론 이 법이 먼저이지만 일단은 해주시고, 요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자 절차 매수 청구하게 되면은 자 6월 내에 얼마 내에? 6월 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지합니다. 통지해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이 없다, 청구해봐 돈이 없다, 매수 못하겠다 했을 때 첫 번째죠. 첫 번째 뭐죠? 매수하지 못하겠다. 매수하지 않겠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알았어, 내가 매수할게요 했습니다. 매수한다고 통지하잖아요. 그러면은 2년 내에, 몇 년 내에? 2년 내에, 자 법률 보세요. 매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뭐에 불과하다? 청구권에 불과하다. 매수를 한다고 해놓고 이때 가서 돈이 없네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왜냐합니까? 달래려고. 일단 한다고 하자. 어차피 나중에 가서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작게는 10년 6개월, 길게는 12년 6개월 기다렸는데 이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롱.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어쨌든 첫 번째건 두 번째건 하여튼 간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죠. 청구 들어와도 요때도 허가받아서 다음에 행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는 뭐냐? 얘 시점은 이때 시점은 요때 여기 몇 년? 요때. 오케이. 2년이죠. 그렇죠.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거나 또는 1단계에 없을 때, 그죠? 요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가공개제. 얘는 한참 뒤. 그렇죠? 이때는 가공은 소유자가 철거하지만 얘는 허가받아 설치하죠. 그죠? 얘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얘는 사업하게 되면 그냥 몸만 나가면 되고, 이건 시행자가 알아서 철거합니다. 이거는. 자, 이럴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층 이하의 단독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 요거요. 단독이지 공동이 아닙니다. 3층 이하. 두 번째,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있죠. 줄여가고 일종 근생시설. 이것도 건축부 시간에 배웁니다. 내용을 배울 거예요. 세 번째, 3층 이하의 이종 근생도 나중에 건축부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번째, 공작물. 요 네 가지를 허가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2종 근생의 양이 많아요. 1종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데, 2종 근생 중에서 다음에 4가지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4가지 허가 안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 가면은 주로 어디서 모이죠? 그런 데를 왜 가? 삼겹살 소주 먹어야지. 어디가 어디 가? 그죠? 그러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바로 집에 가면 재미없죠. 그죠? 자, 2차 가이드 어디 갑니까? 싫어요. 노래 연습장 갑니다. 그죠? 이거 안 해줘요. 노래방은요, 술 파는 곳이고요. 노래 연습장 술 못 파는 겁니다. 그죠? 노래만 시켜버리면 재미가 없어. 에라이, 가자. 7080 가자. 단란주행 갑니다. 이거 안 해줘요. 아시겠죠? 세 번째,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마셨었어. 얘는 안마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다중생활시설. 그죠? 고시원. 자, 요 4가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4가지도 2종 근생시설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요 내용이 아까 말했던 책에 있는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강의할 때도 똑같이 쓸 거예요.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내용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절차 파트 연도도 바꿔냅니다. 연도 바꿔냅니다. 요거 6월, 딸 6월. 이거 보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왜 하인들은 하인들끼리 결혼시키잖아요. 이럴 때 태어난 게 딸내미다. 6월에 태어나면 6월이,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마님이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6월아, 내년. 따라해요. 6월이, 내년. 이런 심 됐습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따라해. 10년, 6월, 2년. 아유, 한 번 더 해야지. 재밌네. 나 이걸 못하는데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자, 6월이 내년. 됐습니다. 여기까지. 요 내용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190페이지, 191페이지 있죠? 193페이지 동그라미 2번까지인데 동그라미 3번하고요. 3번에 있는 내용 거기 3, 4, 5하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쌍갈 6번에 동그라미 1, 2, 3, 4, 5는요. 다음 파트 하겠습니다. 왜? 요게 일단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연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리하고 이제 좀 알고 있어요 했을 때 그 이후에 연장하는 것이지 지금 다 해버리면 이것마저도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또 뒤에 내용은요. 그냥 지문에 하나 정도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중요도가 낮아요. 하지만 어차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비용 부담은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중에 내가 요약집 할 때 조금 몇 개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정리할 거라 보고 이것도 넘어갑니다. 199까지죠. 그럼 199까지 하고 200페이지가 제 9장인데 9장 보칙 전에 이제 앞에 안 했던 거 있죠, 그죠? 안 했던 거 122 순서가 이제 122 나옵니까? 122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